안녕하세요. 미 국방부가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면서 그야말로 AI 퍼스트 전략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서 좀 색깔이 다른 두 기업, 팔란티어와 IBM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두 회사가 어떻게 이 국방 AI라는 기회를 공략하고 있는지, 뭐가 강점이고 또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이 둘이 중요하고 근본적인 차이는 뭘까요? 맞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흐름인 게 현대전쟁은 더 이상 뭐 땅, 하늘, 바다 이런 개별 영역 싸움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모든 게 얽힌 멀티 도메인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어떻게 엮고 분석하느냐가 이제 승패를 가릅니다. 특히 그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 예를 들어 영상이나 통신 신호, 센서 정보 같은 걸 처리하는데 AI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아, 그렇군요. 국방부가 이제 상업 기술을 적극적으로 군사작전에 끌어들이려 한다는 건 단순히 소프트웨어 회사를 넘어서 클라우드, 데이터 관리, 보안, 심지어 반도체까지 이 관련 산업 생태계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거네요. 자, 그럼 이 게임의 판도를 바꾸려는 선수들. 우선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팔란티어부터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팔란티어 하면 역시 고담, 파운드리, 그리고 최근에는 인공지능 플랫폼 AIP, 이게 핵심인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데 모아서 전장 상황을 한눈에 보여주고 작전 계획 수립이나 지휘 결정을 돕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복잡한 전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시각화하고 융합해서 지휘관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거죠. 특히 그 AIP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사용자가 복잡한 코딩 없이도 자연어로 이런 분석 보고서 만들어줘 하면 그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해줘요. 아, 정말요? 네. 군처럼 보안이 철저하고 또 잘못된 판단 하나가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환경에서는 이런 신속함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누가 어떤 데이터로 무슨 판단을 했는지 이걸 추적하는 기능, 또 접근 권한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기능 이런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AIP가 바로 이런 점들을 해결해주면서 빠르게 인력을 교육하고 위험 부담 높은 의사결정에 투명성을 높이는 데 강점을 보이는 겁니다. 와, 듣기만 해도 강력하네요. 사용 편의성의 보안, 투명성까지 잡았다니. 그럼 팔란티어의 가장 큰 무기는 역시 이런 기술력과 더불어서 정부, 특히 국방 분야에서의 오랜 경험인가요? 정확합니다. 팔란티어 매출의 상당 부분이 정부에서 나오고 특히 미국 국방부나 정보기관 그리고 동맹국들 사이에서 이미 오랫동안 실력을 검증받았다는 게 엄청난 자산이죠. 네. 단순히 우리 기술 좋아요 이게 아니라 이미 이렇게 중요한 곳에서 잘 쓰고 있습니다. 이런 레퍼런스가 있으니까요. 최근 분기 매출이 10억 달러를 넘고 정보부문 성장세가 가파르다는 건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들이 만족해서 계약을 연장하고 또 더 많은 기능을 추가 구매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이런 실적이 시장의 그 엄청난 기대감과 맞물려서 주가에 반영된다는 점이죠. 결국 팔란티어는 미래 가치를 현재에 파는 전형적인 성장주 스토리를 국방 분야에서 쓰고 있는 셈이라서 시장 반응이 더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확실히 매력적인 성장 스토리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리스크도 크겠네요. 당장 높은 주가 수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눈에 띄는데요. 기대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거나 큰 계약이 지연되면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밸류에이션 리스크가 가장 크죠. 그리고 정부 사업 비중이 높다는 건 반대로 정책이나 예산이 바뀌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도 되고요. 규제 변화나 보안 사고 같은 돌발 변수도 항상 존재하고요. 기술적으로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AI 모델이 편향된 결과를 내놓지는 않는지, 성능은 꾸준히 관리되는지, 이걸 모델 거버넌스라고 하죠. 아, 모델 거버넌스? 네. 그리고 입력되는 데이터의 질은 괜찮은지, 또 실제 현장에 배치했을 때 통신이 끊기거나 다른 시스템과 충돌하지는 않는지 등등 계속 관리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죠. 팔란티어가 이렇게 날카로운 솔루션으로 빠르게 파고드는 약간 공격수 같다면 오랜 경험과 거대한 조직을 가진 IBM은 이 국방 AI 시장을 어떤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을까요?
IBM 전략의 핵심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이고 왜 국방 분야에서 중요할까요? 레드헤드 인수가 결정적이었다면서요? 네, IBM의 접근법은 확실히 달라요. 군조직은 아시다시피 보안 등급이 제각각인 수많은 시스템과 데이터를 다루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건 절대 외부에 두면 안 되고 온프레미스, 어떤 건 내부망, 프라이빗 클라우드, 또 어떤 건 외부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이걸 하나로 묶어서 유연하게 관리하게 해주는 거예요. 레드햇의 그 오픈시프트 같은 기술이 바로 이런 다양한 환경을 매끄럽게 연결하고 관리하는 기반을 제공하고요. 아하, 여기에 IBM의 AI 기술인 왓슨, 그리고 AI 모델 운영 관리 도구, 강력한 사이버 보안 역량, 또 국방 분야에 특화된 시뮬레이션이나 디지털 트윈 컨설팅 능력까지 더해서 말 그대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려는 전략이죠. 토탈 솔루션이라 확실히 팔란티아와는 결이 다르네요. 그럼 IBM의 가장 큰 강점은 이런 포괄적인 역량과 특히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성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군처럼 복잡한 레거시 시스템이 많은 곳에서는 당장 모든 걸 바꾸기 어려울 테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군처럼 거대하고 복잡한 조직은 점진적인 변화를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IBM은 기존 인프라를 존중하면서 단계적으로 현대화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데 강점이 있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그 핵심이고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IBM이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도 국방 관련 경험이 깊다는 거예요. 아, 반도체까지요? 네, 오랫동안 군용 칩을 공급했고 상업용 반도체 공정을 국방용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도 지원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AI가 서버뿐만 아니라 무기체계나 단말기 자체에 탑재되는 엣지 AI, 내장형 AI 형태로 확산될 텐데 이때 하드웨어 기반 역량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IBM의 탄탄한 재무 상태, 즉 꾸준한 매출과 현금 창출 능력, 배당 같은 안정성은 국방 디지털 전환이라는 장기적인 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수혜를 흡수할 수 있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해줍니다. 하지만 그 안정성이 때로는 좀 혁신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도 있지 않나요? 특히 팔란티아 같은 빠른 기업과 비교하면 전사적인 성장률 자체는 좀 낮아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 점은 분명 고려해야죠. IBM은 워낙 규모가 크고 다양한 사업을 하다 보니 팔란티어처럼 그렇게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이긴 어렵습니다. 또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가 많아서 성과가 재무제표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거나 분산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주가 변동성, 베타라고 하죠. 그것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요. 리스크 측면에서는 이런 대규모 시스템 통합, SI 프로젝트의 수익성 관리가 중요하고 인력 비용 문제, 반도체 같은 하드웨어 사업의 경기 민감성, 그리고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쟁자들이 치고 올라오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장 경쟁 심화,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국 국방부가 AI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두 기업이 각각 어느 단계에서 강점을 보이는지 비교해보면 좋겠네요. 네. 국방 AI 도입 과정을 아주 단순화해보면 먼저 데이터를 준비하고 그러니까 라벨링하고 정제하고 그다음에 AI 모델을 만들고 학습시킨 다음 안전한 환경에 배포하고 이게 보안이죠. 네. 그리고 특정 임무에 맞는 앱을 개발하고 최종적으로 전체 지휘 통제 시스템에 통합하는 그런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팔란티어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특정 임무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지휘 통제 시스템과의 연동, 그리고 AIP를 통한 운영 자동화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특히 현장 사용자가 쓰기 편한 인터페이스라던가 작전 규칙의 AI임화, 그리고 AI가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근거를 제시하는 설명 가능성 확보 경험이 풍부하죠. 설명 가능성,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반면 IBM은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 AI를 배포하는 표준화 작업,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접근을 통제하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 구축 지원, 각종 보안 인증 획득 지원, 이런 인프라와 보안 영역에서 강점을 보여요. 또 시뮬레이션을 활용해서 무기체계 도입이나 훈련, 유지보수 방식을 개선하는 컨설팅 능력도 뛰어나고요. 여러 회사의 기술을 통합하는 역량도 무시 못하죠.
통합 역량. 네, 특히 레드햇 오픈시프트 기반의 쿠버네티스 기술은 보안 등급이 다른 여러 네트워크에서도 AI 앱을 일관되게 운영하게 해주는데 이게 바로 여러 군과 영역을 아우르는 합동 전영역 지휘 통제, JADC 두 체계에 딱 들어맞는 기술입니다. JADC2. 그게 바로 육해공군, 우주, 사이버 전 영역의 센서와 타격 수단을 하나로 묶는다는 그 거대한 네트워크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서로 다른 시스템과 보안 등급을 연결해야 하니 IBM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표준화 역량이 중요해지는 거군요. 실적이나 성장성 측면에서 보면 이 둘의 차이가 더 명확해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팔란티어는 여전히 정부 부문이 성장의 핵심 엔진이요. 동시에 이제 AIP를 앞세워서 상업시장으로 영토를 확장하려는 야심찬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고요. 정부 계약 규모가 예상보다 커지거나 추가 증액되는 소식은 향후 매출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다만 이미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성장세가 조금이라도 꺾이면 주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계속 안고 가야 할 숙제죠. 네. 반면에 IBM은 분기당 한 170억 달러 안팎의 안정적인 매출과 꾸준한 이익, 현금 흐름, 그리고 배당이 특징이죠. 단기적인 주가 급등보다는 국방 IT 현대화라는 긴 흐름 속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더 매력적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어 있어서 특정 사업이나 계약의 부진이 전체 실적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해주는 효과도 있고요. 네, 그렇죠. 하지만 양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리스크도 있어요.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게 역시 정책과 예산이죠. 아, 예산. 네, 국방 예산 자체가 줄거나 의회에서 발목이 잡히거나 정부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바로 타격이 오니까요. 감사 같은 규제 문제도 언제든 불거질 수 있고요. AI 윤리 문제나 데이터 보안 사고 같은 건 정말 치명적이겠네요. 계약 자체가 날아갈 수도 있으니. 맞습니다. 책임감 있는 AI 활용 원칙을 지키고 민감 데이터를 철저히 통제하는 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여기에 더해서 경쟁 심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국방 AI 분야에 새롭게 뛰어드는 스타트업들도 많고 아마존,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GCP 같은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도 정부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앞으로 상황을 좀 예측해 볼까요? 만약 국방 AI 예산이 예상대로 팍팍 늘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긍정적인 시나리오라면 팔란티어는 높은 성장성을 기반으로 주가가 더 오를 가능성, 그러니까 멀티플 확장 가능성이 있겠죠. AIP가 더 똑똑해지고 실제 작전에 성공적으로 쓰이는 사례가 들면 기업 가치도 한 단계 올라설 수 있을 거고요. IBM 역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보안, 시뮬레이션 수요 증가에 힘입어 안정적인 실적 상승세를 이어갈 겁니다. 양쪽 모두에게 좋은 환경이죠. 반대로 예산이 깎이거나 집행이 늦어지는 최악의 경우는요. 어떤 회사가 더 타격이 클까요? 아무래도 높은 밸류에이션이 부담인 팔란티어가 주가 하락 압력을 더 크게 받겠죠. 그렇겠네요. 반면 IBM은 다양한 사업과 안정적인 재무 구조 덕분에 상대적으로 충격을 덜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위 말하는 하방 경직성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불합실성이 커지면 두 회사 모두 신규 수주, 매출 인식 시점이 밀릴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투자 관점의 시사점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물론 저희가 특정 투자를 권유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판단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만약 성장성에 더 비중을 둔다면 팔란티어를 주목할 수 있습니다. 실적 발표나 대형 계약 같은 이벤트에 맞춰서 변동성을 활용하는 접근도 가능하겠지만 주가 조정 가능성도 항상 생각해야 하고요. 네. 반대로 안정적인 흐름과 배당 같은 인컴을 중시한다면 IBM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국방 디지털 전환이라는 긴 호흡으로 구조적 수혜를 기대하는 거죠. 아니면 둘을 섞어서 IBM의 안정성과 팔란티어의 성장 잠재력을 동시에 가져가는 분산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거시 경제나 정책 변화 충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 두 기업과 국방 AI 시장을 지켜볼 때 어떤 점들을 특히 눈여겨봐야 할까요? 핵심 체크리스트를 꼽아본다면요. 우선 국방부의 움직임을 가속 따라가야 합니다. 새로운 조달 지침이나 표준 기술 구조, 그러니까 아키텍처, 데이터 관리 정책 같은 것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하고요. 실제로 각 군에서 소프트웨어 사용 라이센스, 그러니까 좌석수가 얼마나 늘고 실제 작전에 얼마나 빨리 적용되는지가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기업별로는 뭘 봐야 할까요?
팔란티어는 정부 계약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지, 상업 부문에서 AIP 고객이 얼마나 빠르게 늘고 있는지, 그리고 수익성이 개선되는지를 봐야 하고요. IBM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수주 잔고, 보안 및 컨설팅 사업의 이익률, 그리고 국방 관련 반도체 계약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통적으로는 AI 모델의 안전성과 설명 가능성 노력, 보안 규정 준수 여부, 공급망 보안 대응 등을 지속적으로 체크해야겠죠? 네. 오늘 국방 AI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기회를 잡으려는 팔란티어와 IBM에 대해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정리하면 팔란티어는 날카로운 기술력으로 고성장을 노리는 공격수, 그리고 IBM은 폭넓은 솔루션으로 안정적인 수혜를 추구하는 멀티플레이어,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리스크 측면에서는 팔란티어가 주가 변동성에 더 민감하고 IBM은 외부 충격에 대한 방어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나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투자 목표와 위험 감수 능력에 맞춰서 성장과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겠죠. 실제 현장 배치가 확산되는 등 명확한 신호가 나올 때 관련 기업 비중을 조절하는 접근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국방이라는 특수하고 민감한 영역에 팔란티어, IBM 같은 상업기술 기업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이 현상이 앞으로 우리 안보와 기술 발전에 어떤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게 될까요? 예를 들어 혁신의 속도와 철저한 보안 유지, 이 둘 사이의 이상적인 균형점은 어디일지, 혹은 특정 기업 솔루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이 장기적으로 어떤 전략적 의미를 가질지, 이런 것들 말이죠.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